안녕하세요. 음식이 나다 오세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그냥 누군가가 아니면 기업에서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하고 믿고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먹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GMO입니다. 제가 음식이 나다 책을 쓰면서 가장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썼던 챕터가 GMO 원료의 무분별한 사용과 다양화라는 단락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이 나다라는 책을 쓰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어요. 정말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고정관념과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의 건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쉽고 이해 잘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노력할 텐데요. 여러분이 영양과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는 지적 근육만 생기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GMO는 무엇일까요? GMO라는 것은 기존의 생물체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생물체의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질을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A라는 농산물이 B라는 병충해에 약한데요. 어떤 생물체의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상관없습니다. B라는 병충해에 강한 C라는 생물에서 유전자를 절단해 A라는 농산물 유전자에 연결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농산물, 이 고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추는 탄저균이라는 거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충해에 약하지만 그 탄저균이라는 병충해에 강한 이 C라는 사과에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사과에서 그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를 절단해다가 요 고추에다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추는 그 탄저균에 굉장히 강한 새로운 식물이 된다는 거죠. 알아들으시겠어요? 토마토가 잘 무르는데 그걸 안 무르게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운반하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토마토를 안 무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GMO 식품이 상업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것은 옛날에는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물렀어요. 그래서 그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덜 물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1994년도에 그 물러지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유전자 하나를 주입해서 만드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1996년도에 사실 생화학 기업인 몬산토가 이 파이프를 세관하는, 청소하는 이 화학 용액을 이제 특허로 된 용액을 실험하는 도중에 왜 세관을 하니까 물과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관 작업이 끝난 그 물을 저 밭에다가 뿌린 거죠. 뿌렸더니 그 밭에 있는 모든 풀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지? 하고 성분 검사를 했더니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성분이 풀을 죽이는 제초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또 딸려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글리포세이트가 굉장히 강한 화학 용액인데 거기에서 사는 박테리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관이 된 거죠. 그래서 식물 안에 그 글리포세이트에서도 살아남는 박테리아를 주입하고 그리고 그 글리포세이트가 섞인 제초제를 밭에다 뿌리면 그 박테리아를
주입한 식물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죽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안한 회사가 몬산토라는 생화학 기업이에요. 원래 종자 회사도 아니고 뭐 농산물 뭐 농업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GMO는 농산물 외에도 젖소, 여러분 젖소가 계속해서 우유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도 아기를 낳으면 젖이 나오죠. 젖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젖소에서 우유를 계속 생산하게 하려고 GMO의 유전자를 주입해서 계속해서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선에 염증이 생김으로써 또 항생제를 주입한다는 거고요. 여러분, 이 젖소뿐만 아니라 또 돼지도 있어요. 돼지의 유전자를 또 주입해서 근육을 많이 생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털 뽑는 게 너무 힘들다고 털 없는 닭도 GMO로 만들었죠. 게다가는 작년에 연어가 원래는 이렇게 한 2kg, 3kg 정도 자라는데요. 그 어린 연어에다가 성장 촉진제를 넣어서 그 GMO 연어를 만들어서 1m 막 이렇게 큰 연어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20년도부터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다고 허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잔인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 털없는 닭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닭들이 서로 털이 없으면요 서로 공격을 한대요. 그러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부병이 계속 옮아서 또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이런 소, 돼지, 닭, 또 연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 GMO라든지 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항생제라든지 성장 촉진제를 결국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GMO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제가 이렇게 격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GMO를 1997년경 IMF 때 수입하기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또 산업발달로 인한 농지 면적의 축소 때문에 식량 공급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착안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GMO를 더욱더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GMO가 세계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개발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단체와 많은 영양학자들과 이 농업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선진국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독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피해자와 또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축소화하고 또 덮으려는 그런 활동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고 또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두 분이 100여 명의 수상자들을 동원해서 사인을 받아서 GMO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성명을 냈었어요.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 GMO 연구를 하는 연구소의 소장이던가 아니면은 GMO 관련 기업의 대표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명예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몬산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또 기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커넥션 돼서 자꾸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속보이는 움직임들이 정말 저를 화나게 합니다.
지금은 아스피린을 만든 바이엘에 인수합병됐지만 전에는 그 몬산토라는 기업이었고요. 또 몇 개의 메이저 기업이 GMO 농산물을 독점하고 있었고요. 그 GMO 농산물의 종자씨 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을 키워서 재배를 하고 그 재배한 것에 제초제를 뿌릴 수 있도록 같이 씨앗과 제초제를 같이 판매한다는 거죠. 게다가 특허 규정이 있는데요. 그 씨앗을 재배하고 나면 재파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재구매해서 파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껌 먹고 알 먹고 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종자씨 회사가 IMF 때 다 팔려 나갔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종자씨 회사는 없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 국가입니다. 국민 1인당 45kg 정도의 GMO 식품을 먹고요. 또 가공식품과 첨가물까지 포함한다면 25kg 정도가 되는데 총 합해서 그러면 70kg 정도를 1년에 한 사람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우리가 쌀 소비량이 1인당 얼마냐면 60에서 65kg 정도 되거든요.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 보유율이 23%에 지나지 않고 77%는 수입에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콩의 경우에는 식량 자급 보유율이 12%밖에 안 되고요. 옥수수는 0.3에서 0.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허가된 6가지 품목을 보면요. 콩, 옥수수, 면화, 그리고 카놀라유, 사탕무, 알팔파 이렇게 6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무엇을 통해서 먹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품을 보면 GMO라는 글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우리나라는 GMO 표시를 제대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 그 구멍이 너무 커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외 조항이 무엇이냐 하면 완제품에 GMO 식품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어요. 특히 식용유, 간장, 물엿과 같은 당류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유, 두부,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같은 가공식품류에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외식산업에 쓰이는 재료에도 표시 대상이 아니고요. 동물 사료에도 표시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혼입된 허용치가 3%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 유럽에서는 어떤 식품이나 가공식품이든 외식산업까지도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비의도적 식품 혼입 허용치가 0.9%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GMO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GMO의 단백질 변형도 문제지만 GMO 안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 성분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치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쌀의 허용치는 0.05ppm입니다. 그런데 수입되는 콩이나 옥수수의 글리포세이트는 달라요. 옥수수의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은 5ppm으로 100배나 높고요. 콩이나 카놀라유는 20ppm으로 400배나 높은 허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FDA가 좀 부패됐다고 하더라도 그 FDA는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실험 결과나 이런 백데이터가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왜 GMO나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
어떤 피해 사실이나 나쁜 결과가 안 나왔을까요? 그것은 쥐 실험을 90일 동안 한 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착안한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리니 박사팀이 인간은 평생 음식을 먹는데 쥐도 평생 수명 기간 동안 이 GMO를 먹여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실험 결과가 엄청난 결과로 나온 거죠. GMO 옥수수와 글리포세이트의 제초제를 섭취한 이 쥐들이 90일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간과 신장에 아주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암 발생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두세 배로 훨씬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1998년도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가 GMO 감자를 통해서 쥐 실험을 했는데요. 그 쥐 실험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을 발표했는데 은밀한 세력에 의해서 은폐되었고요. 그게 왜곡돼서 푸스타이 박사가 해고되고 이 논문들이 파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은밀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라리니 박사 팀의 이 논문의 결과가 또 은폐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의 반대와 그 세력으로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 후 2015년도 국제암연구소에서 글리포세이트를 E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제가 GMO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는 책입니다. 오로지 돌세네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자폐아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것을 듣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MO 사용이 급증하면서 자폐증 발생률 세계 1위,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중 1위, 성조숙증, 불임 증가, 너무나도 많은 이 질병들의 증가로 인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게 다른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식품 GMO의 사용 급증이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GMO 섭취를 최대한 피하고 또 글리포세이트의 독성을 어떻게 하면 중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실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공부해서 계속 주변인들에 깨어날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야 돼요. 이 GMO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아셔야 해요. 두 번째, 최대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를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외식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하는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특히 육류 섭취는 아주 최소한 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소, 돼지, 닭이 100% GMO 사료로 키워지기 때문에 그 소, 돼지, 닭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GMO를 간접 섭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기농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글리포세이트 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지 제가 좀 봤는데요. 민들레 뿌리, 밀크시슬이 도움이 되고요. 은행잎 추출물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천연 사과 발효 식초, 또 감식초, 그리고 매실식초 등 그리고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좀 많이 우울하고 도대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럼 뭐 먹고 사냐? 라는 걱정이 되시죠? 저도 참 암울합니다. 국가나 기관, 그리고 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정말 슬프기까지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포기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생존권이 흔들리고 이 환경이 무너진다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정말 깨어서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그 우리의 권리를 정말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작은 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비 효과를 내고 그 힘이 크게 확산돼서 나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이 바뀌고 지구가 바뀌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